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사업본부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지역사업본부 김영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부별 사업 설명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요. 각 팀별 지원 사업과 추진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먼저 지역사업본부 김일 본부장님을 모시고 2020년 지역사업본부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사업본부장 김일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프롬프트가 잘 안 보여서요. 지역사업본부 올해 달라지는 점들 그리고 지역사업본부의 방향성 위주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역사업본부는 실감 콘텐츠하고 지역 콘텐츠 진흥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선정을 했던 지역마다 거점 기관이 있습니다. 이 거점 기관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올해가 원년이 되겠습니다. 미래사회 스마트 라이프 시대의 실감 콘텐츠 토양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실감 콘텐츠가 앞으로 전국 방방 곳곳의 지역 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업본부가 올해 추진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광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광운 프로젝트는 실감 콘텐츠 부문 중에서 대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프로젝트는 먼저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광운 프로젝트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전시 공간인데요. 그 전시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 전시 공간에서 보여질 수 있는 실감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실감 콘텐츠는 광운 프로젝트를 위한 내용도 제작이 되겠지만 작년까지 진행을 해왔던 가상현실 제작 지원을 포함한 그런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아울러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이래서 실감 콘텐츠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플랫폼과 협력 체계들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지역 부분입니다. 지역은 거점기관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요. 거점기관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그리고 지역 콘텐츠 산업 중에서는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라는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까지 6개를 운영하던 개수를 총 11개로 늘려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기존에 있는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과도 연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로 지역사업도 그렇지만 콘텐츠 진흥하는 사업이 제작 지원이라든가 수출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향유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선정이 되었던 콘텐츠 누림터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함께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넥스트 콘텐츠 페어는 지역 콘텐츠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본부는 2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팀과 지역 콘텐츠 팀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2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6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산으로 보면 약 1326억 규모여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예산이 약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가상현실 산업 육성이라는 국고사업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실감 콘텐츠 산업이라는 그런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면서 다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VR, AR, MR, HR, AI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그리고 이것이 섞인 것을 융복합이라고 칭하곤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5세대 통신과 접목이 된 미래의 콘텐츠를 실감 콘텐츠로 저희가 부르면서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3대 핵심 요소들입니다. 당연히 콘텐츠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감 자극하는 그런 기술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오감 자극 기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플랫폼에서는 콘텐츠 개발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등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네트워크에서는 HMD라든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디바이스 그리고 5G용에 적합한 하드웨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스토어 또는 콘텐츠 전시장이 사용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것이고요. 앞서 많은 소개가 있었는데 작년 9월 17일에 발표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중에서도 실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겁니다. 리뷰를 해드리는 측면에서 다시 워딩을 따왔는데요. 선도형 실감 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서비스 산업 그리고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공간 구축에 대표적인 실감 콘텐츠 과문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시장 주도형 킬러 콘텐츠라든가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에 이르는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이제 20년부터는 사업화해서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광화문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화문이라는 곳은 지역으로 보면 역사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된 장소이고 장소를 면밀히 보시면 경복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고 역사박물관이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문화와 관광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의 심장부와 같은 곳에서 5세대 통신관하고 접목한 실감 콘텐츠를 일반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직접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를 꾸려봤습니다. 아직 이 추진 체계는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 추진 체계를 앞으로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하고 있는 실감 콘텐츠 진흥위원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광화문 프로젝트 기획위원회에서는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을 구체화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입니다. 공공부문 TF에는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실감 콘텐츠를 구현해야 될 그런 기관들인데요. 문화재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들입니다. 이 공공부문 TF에 이런 많은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올해부터는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장공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공사기간에 볼 수 있는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도 시민들께서 쉽게 보기 편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협력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그런 대기업들입니다. 당연히
이동통신 3사 포함해서 삼성, LG의 하드웨어 제조사, 자동차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콘텐츠와 인프라를 조성할 위탁사들을 선정해서 같이 콜라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보여줄 콘텐츠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준비한 예시의 콘텐츠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다 과거의 자료들이고요. 앞으로 이 레퍼런스 되는 영상들을 참고해서 저희는 미래의 콘텐츠를 보여줄 맛보기 영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en you come on to the bus, you can look out the windows. As the experience begins, what you see out the windows now transitions to the surface of Mars. Welcome to Mars. 네, 많이 보신 영상일 텐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싱턴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운영을 했던 학교의 스쿨버스입니다. 이 스쿨버스에 탄 학생들은 실제 버스를 타지만 보고 있는 영상은 화성의 영상을 보는 것이고요. 움직일 때마다 싱크로율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마치 화성에 탐사를 하는 듯한 그런 영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콘텐츠이기도 하고, 또 이 영상 기술에 참여하는 기업이 LG라든가 하는 한국 기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실감 콘텐츠 광화문 프로젝트에서 보여줄 것도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가 있겠지만 주로는 국내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도 같이 저희 사업 파트너로서 참여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셨던 클래시 로얄 세계대회 결승전 중계 장면인데요. 전에는 이제 방송이라든가 뭐 트위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만 e스포츠 중계를 봐왔던 것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한 3, 4년 전에는 롤챔스에 대한 결승전에 AR을 접목을 해서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매핑이라든가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관람객들이 좀 더 이 e스포츠 중계에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서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보여드리는 영상은 VR 워킹 어트랙션 영상의 뭐 오래된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워킹 어트랙션의 사례들은 뭐 스코넥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감 콘텐츠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런 VR 게임의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레퍼런스 콘텐츠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업에 대한 개편 방향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 계셔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작년까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많은 부분들을 협의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에 바뀌어지는 대표적인 내용들은 작년 10월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의 거점기관들을 대표기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기관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이 문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거점기관이 되겠고요. 주로는 지자체 출연기관
들 위주입니다. 이 광역도시에서 추천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마친 그런 거점 기관들을 주도로 앞으로는 지역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 거점 기관 중심으로 이 거점 기관이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변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밑에서 위로 상향식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절차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전국에 표준화된 통계 데이터가 지역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 자료 수집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중장기 계획,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 목표에 따라서 소외된 콘텐츠 산업 발굴과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지역에도 이 실감 특화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앞서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드렸던 과문 프로젝트가 21년, 22년 이후에는 부산의 콘텐츠, 그리고 광주의 프로젝트, 전주의 프로젝트, 군산의 프로젝트 등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지역사업본부 실감 콘텐츠팀 유윤옥 팀장님께서 팀 지원 사업을 포함한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실감 콘텐츠팀 유윤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감 콘텐츠 팀은 작년까지 뉴 콘텐츠 팀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작년 연말 콘텐츠 3대 혁신 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올해부터는 실감 콘텐츠 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실감 콘텐츠 팀에서 진행할 올해의 지원 사업과 직접 운영하게 될 공공투자 선도형 위탁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업입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지원 사업을 이어왔는데요. 올해는 실감 콘텐츠로 산업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하는 총 사업비는 100억 버짓이 되겠고요. 중소형과 글로벌형 투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시면 중소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이고, 글로벌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 기획 완성도가 높고 해외 시장의 진출 성공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글로벌형 모두 다 협약 기간 내에 제작을 완성하고 사업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을 조건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중소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1개년 지원을 하되 과제당 총 3억씩 총 10개 과제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형 과제에는 과제당 총 9억 원, 예, 최고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중소형과 글로벌형 모든 과제에 있어서는 국방, 의료, 그리고 제조산업에 대한 비콘텐츠 분야는 불포함할 예정입니다. 문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죠. 그리고 스포츠 분야, 그리고 관광 분야에 대한 실감 콘텐츠 모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발굴된 완성된 콘텐츠는 연말 ICF라고 저희가 이머시브 콘텐츠 페스티벌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 ICF를 통해서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실감 콘텐츠 기업 지원 인프라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일산 빈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에 뉴 콘텐츠 센터를 설치해서 총 20개사 입주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1년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총 2년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지원 혜택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고요. 지원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공간, 가상기기, 그리고 스튜디오, 편집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과 투자 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 초기 운영 자금인 사업화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맥스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대 관련해서는 임대료는 전액, 그리고 관리비는 5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실감 콘텐츠로 산업 분야를 확대한 만큼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사뿐만 아니라 AI, 블록체인까지 빅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그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실감 콘텐츠 광화문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요. 공공투자 선도를 통해 실감 콘텐츠 글로벌 확산과 국민 향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내드린 것 같이 광화문 일대에 총 2개 거점의 인프라 전시 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고, 그 전시 공간을 위주로 해서 5G 기반의 국민 향유 실감 콘텐츠 총 8종 내외를 제작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레퍼런스 영상과 이미지는 앞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고요. 본 사업은 이 앞에서 지원하는 광화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반을 조성을 하고, 실감 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 연구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양질의 실감 콘텐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실감 콘텐츠 사업화 지원입니다. 실감 콘텐츠의 국내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총 3개의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실감 콘텐츠 글로벌 레벨업 지원 사업입니다. 총 10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 본 사업은 그러니까 이미 기완성된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영상 재제작, 자막 번역, 홍보 영상 등 사업화와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총 버짓은 6억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 10개 과제 중에 2019년 이전까지 저희 콘텐츠진흥원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선정된 과제 중 우수과제 5개를 선발하고, 그 외에 국내 우수 콘텐츠 5개를 선발해서 총 10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기업 자율형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총 10개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을 가미한 콘텐츠,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결에 맞는 가장 맞춤형 마켓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 지금 실감 콘텐츠는 신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켓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마켓에 해외 공동관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맞춤형으로 트라이를 하시면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해외 마켓 전시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감 콘텐츠의 성과 확산과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한국 공동관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 사업을 통해서는 10월에 아이아파를 지원을 했고요. 다음 달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에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딜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년 사업에도 아이아파와 MWC를 포함해서 총 30개사의 3개에서 4개 마켓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 우리나라의 실감 콘텐츠가 해외에 나가서 충분히 어필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마켓을 찾아 공동관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실감 콘텐츠 팀에서 진행하는 과제는 여기까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업본부 지역콘텐츠팀 김성준 팀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지역 콘텐츠 팀의 김성준 팀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아마 저희 지역하고 게임을 같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지역 기업이나 지역 기관? 네,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 콘텐츠 팀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771억의 예산을 가지고 또 두 가지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그 고용 창출 확대 두 가지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앞에서 네 가지로 써 있는 세부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뒤편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 작년에 지역 거점 기관을 16개를 지정을 했고요. 그 거점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의 어떤 특화된 지원 정책이라든가 통계 자료 작성, 구체적인 사업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장례팀에 있다가 그 지역본부에 온 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거짓말도 있을 텐데 그럼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와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지역에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였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는지 아시나요? 질문해도 답변 안 하시죠? 예. 아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부원장님께서 콘텐츠 산업 백서 통계 자료를 말씀 주셨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2019년 예측치입니다. 그 매출이 135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예측치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콘텐츠 산업 매출이 한 113조가 됩니다. 근데 지역 기업들을 다 모았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매출이 적지 않습니다. 약 15조. 그리고 전체 산업 매출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조라고 하시면 게임 쪽 잘 아시겠죠? 게임 1년 전체 시장 규모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봤을 때 지역에 희망이 있고 잘하는 기업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다른 수치를 보니까 그 기업 수는 한 4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은 25%. 그 말은 뭐냐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은데 제대로 하고 있거나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일단 제가 그 정도까지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만나보면 지역 기업의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경청해서 저희가 사업에 녹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 쪽에 계신 분들이라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예산 771억 중에서 180억이 지역 게임 쪽에 쓰여집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그 게임본부에서 하는 예산 별개로 180억이 지역에 내려갑니다. 근데 180억 플러스 1대1 매칭 원칙에 따라서 지방비가 또 18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총 한 350억 이상이 지역 기업의 수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계시는 경기 기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 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남만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유사합니다. 입주시설 있고요. 제작 지원하고 있고 마케팅, 해외 진출,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쓰는 방식이라든가 절차들이 조금씩 다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서 개별 그 기관에서 지역 기관에서 공고를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저희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인원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 대응 이 나라 하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매뉴얼이라든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80억이 저희가 균등하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약간씩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 예산은 좀 차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역에 지금 보시면 자료에도 있을 텐데 지역별로 특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권은 VR, AR 시뮬레이터와 관련돼 있고 전북에는 기능성 게임, 인디는 부산.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사업들이 그렇게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쪽에 중장기 계획을 올해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신 거점 기관 출신이라든가 지역 기업이 계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게임산 육성 예산 180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라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11개로 저희가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것 구축하는 사업 하나, 그 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 하나,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축은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실 텐데 2월 중에 저희가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선정이 되는 지자체나 그 지역 문화기관한테는 저희 정부 지원금 48억, 그러면 지방비 1:1 원칙에 의해서 48억, 약 1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건물을 만들고 거기 인테리어를 하고 기업들이 네트워킹하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비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17년부터 선정된 6개 중에서도 아직 개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6개들 다 개소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게임과 별개로 컨텐츠 기업이 입주를 하고 사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본원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1차 선정을 하고 다시 진흥원에 다시 한번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거점 기간을 통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거점 기간에서 그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특화된 소재를 발굴하거나 지역의 주제랑 맞는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빠져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3대 전략에 의하면 실감형 게임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실감형 AR, VR 인공지능 관련된 제작 지원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 전담 기관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엔 한 3월 정도까지는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성 센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 기업 이전에 창작자들, 그러니까 지역에 보시면 학생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청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곳에 가셔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창업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콘텐츠 코리아 랩인데요. 저희 그 광화문에도 있지만 지역마다 있습니다. 총 15개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0개가 지금 개소가 돼 있고 5개가 돼서 총 15개가 올해 말까지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8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약간의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원 플러스 지방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사업화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화 스토리는 지역에 지금 제가 특화된 그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좋은 주제라든가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 설화라든가 아니면 지역 관광과 엮인 어떤 좋은 주제로 스토리를 만들면 저희가 그것들이 나중에 투자에 연결될 수 있도록 피칭 지원을 한다거나 사업화 지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CKL이 위치한 7개 그 센터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게임 센터는 10개고 요거는 7개고 기업센터 11개고요.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지방비 추가 원칙에 따라서 지역 입장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다 현재는 균등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창작소라고 하시면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음악 창작소는 지역의 그 음악인들이 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프로 음악인들이라든가 인디 음악인들을 위한 장소 제공이라든가 레코딩 시설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들 중에서 일반인들이 그 문화 향유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음악 창작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가 약간씩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저희가 작년에 66억을 들여서 3개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광주, 대전, 부산 현재 건축 설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 구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선정된 e스포츠 경기장이 잘 활성화돼서 게임본부랑 연결해서 이것들이 잘 e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빨라서 제가 백을 한번 했습니다. 콘텐츠 누림터 유지 강화 어렵죠. 콘텐츠 창작, 문화 향유 인프라를 통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향유 확대. 글자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3개 지역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충북 청주, 경북 안동, 경산. 각 그 소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경산 같은 경우에는 VR 그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나 뭐 경기에 있었기 때문에 VR 체험 시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뭐 돈을 내고 가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 지역에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약간 문화 향유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오래 유지할 생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게임 쪽은 게임 쪽에 사업화 지원 예산이 따로 있고요. 기업 육성센터, CKL, 지역 특화 스토리 사업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그냥 정부 지원을 끝나지 않고 저희가 사업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작년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콘텐츠를 수급을 하고 그 멘토링 교육이라든가 피칭 교육을 강화해서 실제로 국내에서 매출이 생기고 해외 나갈 수 있는 원년을 삼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뭐 지역 콘텐츠 마케팅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르팀에서 해외 행사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해서 나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NCF 비즈니스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건데 넥스 컨텐츠 페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비즈니스 매칭 하겠다는 거요. 바로 NCF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스 컨텐츠 페어는 저희가 이 브랜드로 3년 동안 사업을 작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을 했고요. 거점기관에서 만든 16개 거점기관에서 만든 컨텐츠들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바이어들이 와서 비즈니스 매칭을 하고 이런 행사로 진행을 했고요. 뭐 많은 기업들이 와서 보니까 뭐 그 MOU도 맺고 계약도 하고 참관객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실제로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도움되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방향을 조금 더 재선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기간이라든가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나온 좋은 컨텐츠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지역 공공 캐릭터. 그 공공 캐릭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팽수 나실 텐데. 예. 그거 말고 저도 와서 봤더니 저희가 그 2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도에는 그 국립공원 반달이라는 캐릭터를 대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울산 큰애기라는 캐릭터를 줬습니다. 근데 저도 콘텐츠 진흥원에 있었지만 뭐 부끄럽지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 이 상금을 주고 홍보하는 활동을 작년까지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그 홍보하는 활동이 잘 돼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후속 사업화 지원을 올해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선정된 캐릭터들이 그냥 그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사업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일본의 쿠마모토 현의 쿠마몬이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만 보면 그걸 통해서 연매출이 뭐 몇백 %가 증가가 됐고 관광객이 늘었다고 했는데 인지도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컨텐츠 그 지역에 있는 컨텐츠 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771억에 대한 사업이고요. 뭐 오늘 1대1 그 면담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지 주시면 저희가 돌아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